안녕하세요. 내국소비세법 강사 차재현 쌤입니다. 저희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21번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거 뭐예요? 부가가치세거든요. 그리고 이 개소세에 대한 자동차예요. 근데 이 개소세 자동차도 자동차 쓰기 나름인 건데 용도가 사업용이래요. 여기서 보시다시피 운수가 뭐예요? 트럭 없으면은 그거 어떻게 실죠? 그 다음에 운전학원, 말 그대로 베르나를 지금 사용하고 있던데, 베르나를 이용해가지고 그 각각 수강생 분들을 이거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자동차 판매. 자동차 없으면 판매가 안 되겠죠? 자동차 임대, 렌트카 회사. 당연히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라고 하면은 우리가 뭐 소나타를 판매하든 소나타를 끌든지 간에 소나타, 아반떼부터는 우리가 이 2000cc가 넘어가니까 매입세 공제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또 사업용이라고 해가지고 인정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이거 3번. 원래 이거 돼요. 경비업 되는데 보시면은 업무를 하지 않는데요. 이게 무슨 말일까? 경기 업무를 하려고 자동차를 구입한 걸 인정을 해주겠다는데 안 하면은 인정해줄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21번의 답은 3번. 그 다음에 이거 여러분들 참 그렇죠. 근데 이거 1번. 왜냐면은 개정돼가지고 연장되기는 했거든요. 근데 이번 개정이 바로 이렇게 시험에 연관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1번. 그 다음에 23번. 이거 뭐라고 부릅니까? 법인사업자 원래 신고 원칙이거든요. 왜냐면은 법인사업자쯤 되면은요, 그 안에 그냥 격리 보시는 분 따로 있고 조금 체계가 잡혀 있다고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법인사업자는 원칙으로 신고주의기는 한데, 조금,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그렇게 크지 않네? 그걸 기준을 우리는 1억 5천이라고 본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신고하는 것도 그 사람 입장에서는 부담이라는 거예요. 왜 세무사에 맡게 되죠? 아니면은 그 기간 되면은 좀 시간 빼가지고 이거 신고 접수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너 그렇게 시간 될 필요 없어. 우리가 고지를 한번 해줄게. 그걸로 그냥 납부만 하면 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소규모 그 법인사업자라고 하는데 1억 5천만 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24번. 수시부가 결정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이거 뭡니까? 뭐예요 이거? 굉장히 불성실한 경우거든요. 일단은 여러분들 첫 번째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발급받은 경우 이게 뭐예요? 가공 발급이에요. 가공이라는 말은 실제는 없어요. 실제는 거래가 없었어요. 근데 인위적으로 그냥 세금계산서만 발급을 하고 발급을 받은 거예요. 그런 거는 여기에서 수시부가 사유로 해당을 해 놓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재화를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이거 무슨 말인 거죠? 내가 매입자거든요. 근데 나한테 판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나한테 판 사람 A라고 하는 사람인데 A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세금계산서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A가 아니라 B라고 하는 사람의 등록번호로 이렇게 발급이 된 거예요. 이것도 약간 이상하죠. 판매자의 명의가 다르다. 그 다음에 4번. 재화를 공급하고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100만 원 거래했거든요. 근데 100만 원이 아니라 이거를 막 400만 원, 500만 원 좀 너무 그런가? 한 200만 원. 그러니까 더블로 해달라는 곳이 간혹가다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판매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매출이기는 하지만은 또 구매자 입장에서는 요게 매입이거든요. 그러면은 구매자가 본인 매입 자료가 부족해요. 그러면은 구매자가 갑인 것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 지금 너한테 100만 원짜리 사기는 했지만 나 200만 원을 해줘. 그렇게 조금 이렇게 강요할 수 있다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수시부가.
그 다음에 그 5번째 그 내용을 보시면은 발급 시기가 지난 후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건 그냥 시기를 놓친 것 뿐인 거예요. 조금 늦어진 거죠. 그게 늦어졌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수시 부과까지 하진 않아요. 거래가 있었고 신고 자체가 늦어진 거지, 거래가 뭔가 불성실한 요 1번부터 4번의 사유는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25번. 환급을 신고한 사업자에게 환급사액을 조기 환급할 수 있는 경우, 조기 환급은 원래 30일인데 15일로 이렇게 단축시켜 주잖아요. 근데 그것도 아무나 해주는 경우는 아니라는 거죠. 일단은 그 첫 번째 영세율, 그 다음에 투자,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재무구조 개선 계획. 이거 리을 뭐예요? 승인을 받은 경우 이런 거 없어요. 없는 내용입니다. 근데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3번 체크. 그 다음에 26번. 결정 경정할 수 있는 사유. 여기서 뭐예요? 이거 디귿, 이거 해당되나요? 디귿 때문에 조금 헷갈리셨죠? 다른 거는 그냥 외우기만 하면은 충분히 그래요. 이동이 빈번하거나 이동이 빈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있거나, 그리고 휴업 상태이거나 혹은 오류가 있거나 그렇거든요. 근데 디귿이 좀 그러네 라고 한번 보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서는 딱 1번부터 5번을 봤는데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 오히려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고민할 필요도 없이 그냥 저는 4번으로 고를 것 같기는 하는데, 그냥 저희는 뭐 해설 시간이고 한번 내용을 보자면은 강세 징수 처분. 물론 이게 뭐라고 그래야 되지? 체납이 계속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어떤 분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있어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거는 아파트 한 채밖에 없었어. 근데 이거에 대해서 압류 절차가 들어가요. 왜냐하면 이걸 팔아야지만 국가에서도 세금 충당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아니에요. 제외한다. 그 다음에 27번. 여러분들 이거 잘 나오지 않는 케이스이긴 한데 나왔어요. 가산세라고 하는 게 이게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또 어떤 건 안 하고 어떤 건 하고 그렇거든요. 아이고. 가산세 중복 적용 배제라고 부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뭐 한 거예요? 사업자 등 미등록 가산세? 이거하고 지금 같이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뭐예요? 사업자 비등록. 이거 어떻게 됐죠? 이번 개정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조금 늘어나기는 했는데, 이거하고는 별개로 이게 조금 불이익이 커요. 그래가지고 세금계산서 지연 발급, 그 다음에 지연 전송, 미전송, 합계표,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는 중복으로 부과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차피 이걸로 조금 여러분들 가산세 많이 내거든요. 그리고 그 두 번째, 현금 매출 명세에서 불성실 가산세는 또 별도입니다. 이거는 중복으로 부과될 수 있다더라. 그래서 2번인 거예요. 보통은 우리가 가산세 종류 내지는 그에 대한 유효를 이렇게 암기하고 넘어가죠. 근데 가산세 한창 마지막 파트는 중복 적용이 있기는 했어요. 근데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헷갈릴 수 있는 내용이겠죠. 예. 좀 지엽적인 곳에서 나왔어요. 그 다음에 28번 간이가세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거 다 뭡니까? 다 뭐죠? 항상 이 오답이라고 하는 게 5번으로 나오더라고요. 참 그렇죠. 이게 왜 틀린 거예요? 간이가세 포기를 하죠?
일반 과세자로 넘어가요. 그러면은 이 간이었다가 그 다음에 간이 포기해가지고 일반으로 했다가 근데 일반으로 이렇게 하다가 다시 간이로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언제까지 이게 된다라는 뭐 그런 기준이 있지 않나요? 일반으로는 항상 여기까지는 최소한으로나마 이 일반의 신분을 유지를 해야 돼. 뭐 그런 게 있어요. 보시면은 일반 과세자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달의 1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근데 솔직히 어느 날까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진 않거든요. 아니, 왜냐면은 우리는 개인이 아니라 사업자이기 때문에 사업자의 기간이라 과세 기간으로 나뉜다는 거예요.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왜냐면은 우리는 사업자이고 우리의 과세 기간은 뭐 일반 과세자라고 하면은 상반기를 1기, 2기 이렇게 딱딱 구분을 짓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날이라고 나온 순간 이거 사업자와 맞는 내용인가? 그 점이 조금 의심됐다고 하면은 내용을 비록 모를지언정 이거를 풀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 원래 내용은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입니다. 예. 그 다음에 29번. 납세관리인을 정하여야 하는 경우라고 돼 있어요. 이게 어찌 보면은 다 이거 납세관리인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 결국 두 가지인 거죠. 2번 아니면 3번. 통상적으로 사업장에 머무르지 않아요. 아니면은 그러면 국내에 있던가 국에 있던가 둘 중 하나거든요. 근데 국에 체류하는 경우는 6개월 이상인 경우에나 납세 관리인을 지정을 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3개월이라고 해가지고 또 3번은 충족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2번 체크. 아니 근데 여기 보시면은 뭐 신탁업자라든지 뭐 세무사라든지 다단계 판매원 이 사람이 납세관리인의 범위에 들어가긴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한테 맡기려고 납세관리인을 지정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원래 세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개인 사업자가 본인이 제대로 이렇게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남한테 맡길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이 주객이 전도가 된 거죠. 1번, 4번, 5번은. 예, 그래서. 그 다음에 과태료. 여러분들 과태료 이거는 나오면은 2천만 원밖에 없어요. 그리고 조금 좀 적게 나온다고 하면은 2분의 1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 고민할 것도 없이 2분의 1 2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 3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31번부터는 개소세예요. 개소세 첫 번째 거 이거 어디에서 틀렸죠? 이거 500만 원이라고 하는 거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장애인 자동차 구입. 장애인분들은 자동차를 구입을 할 때 뭐 여기서 나오는 자녀 수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개별 소비세를 500만 원까지 면제를 해줍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 조건은 뭐인 거예요? 장애인이 아니라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그런 분들은 개소세를 300만 원까지 면제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 500만 원은 그냥 어렴풋이 알고 있는 분들은 조금 헷갈릴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예요. 그 다음에 1번을 보시면은 제조한 승용차가 시험연구 검사의 목적으로 되는 경우 우리가 이걸 팔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뭐 반출하는 것으로 본다, 판매된 것으로 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용품으로 수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개소세를 면제를 한다. 이게 그냥 우리나라 국민이 그냥 수입 자동차를 구입하는 거라고 하면은 당연히 과세가 되죠. 그런데 이게 누굽니까? 주한 외교공간. 그 다음에 세 번째, 주한 외교공간이 본국에 이임하는 경우,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이게 그 외교관이 항상 우리나라에 평생 뭐 이런
인 건 아닌 거잖아요. 이렇게 로테이션이 있고 이렇게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내가 개소세를 이렇게 부담이란다. 그 자동차를 구입했어요. 근데 3년도 안 돼가지고 내가 다른 나라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위임이 됐다는 거죠. 그럼 어떡해요? 그거 다시 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내가 뭐라고 되지? 이렇게 자의적으로 선택한 것도 아니고 강제적으로 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징수하지 아니한다. 예. 그 다음에 그 5번째,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에 사용하는 승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개별 소비세를 면제한다 라고 하는 거. 아, 이 사람들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거지 그 트럭을 진짜 우리가 어디 이렇게 놀러 가려고 가평 청평 같은 데 놀러 가려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누가 그런 거 끌고 저기 예, 이렇게 가겠어요. 예, 그쵸. 그 다음에 그 32번 과세표준 계산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 뭡니까? 뭐죠? (5번) 외상으로 우리가 팔았거든요. 외상으로 팔았어요. 그런데 이거 나중에 개별 소비세 과세 표준을 계산을 할 때 이 금액이 예를 들어서 뭐 300만 원이라고 칩시다. 그럼 나머지 매출액이 있잖아요. 나머지 매출액에다가 이거를 우리가 300만 원을 뭐 합산을 해야 하느냐, 아니면은 300만 원을 이거 뭐 넣지도 않고 그냥 그 나머지 매출로 하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외상 내지는 무상으로 공급했다고 해가지고 이걸 봐줍니까? 그렇진 않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나는 다 외상으로 팔았다, 다 무상으로 팔았다, 그렇게 우기는 분들이 대다수일 거라는 거죠. 외상으로 팔았어도 과세 표준에는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 제외한다 그런 언급이 있어서 지금 5번이 틀린 거죠. 옳지 않은 걸로 지금 5번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네요. 예, 그래요. 그러면은 저는 나도 모르게 5번부터 풀게 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또 5번부터 풀면은 1, 2번에 답이 있어요. 그 다음에 1번 이거 차례대로 보도록 할게요. 외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돈 못 받았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돈 나중에 받겠죠. 실제 반출 가격. 그 다음에 2번째, 반출한 후 일정 금액을 매수자에게 되돌려줘요. 페이백이거든요. 거의 접대비 형식인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페이백을 차감해서 금액을 과세표준하느냐? 그것이 아니더라. 그건 접대인 거고 처음에 반출 가격으로 우리 과세표준 잡는다. 그 다음에 3번째, 조에 해당하는 물품을 개별로 판매 또는 반출하는 경우에는 조를 이루어 판매 반출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이 조가 무슨 뜻인 거예요, 여러분들? 가구, 여러분들 우리가 저기 식탁에서 밥을 먹어요. 그럼 여러분들 나중에 이렇게 집을 사면은 식탁만 살 거예요? 아니면은 식탁에 의자도 살 거예요? 우리가 식탁에서 서서 이렇게 밥을 먹지는 않잖아요. 보통 4개의 의자가 세트죠. 그걸 우리는 그 가구 단위에서 그 조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냥 세트를 우리 한글말로 조라고 표현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조로 하는 거랑 이게 개별로 하는 거랑 그 과세 표준이 조금 달리 측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거를 그래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짱구를 굴리는 거죠. 우리가 조로 판매하기는 하지만은 이렇게 조금 나눠서 판매하자. 그러면은 이걸 모를까요? 이런 경우 굉장히 많이 포착이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에 해당하는 물품을 개별로 판매할지언정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조로 하는 걸로 보아 과세한다. 그 다음에 그 4번째, 반출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 시 제조장에서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반출한 날에 실제 반출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무상, 돈 안 받고 그냥 꽁으로 이렇게 제공했다는 거죠. 네, 그런 거. 그 다음에 33번째. 미납세 반출 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거 뭡니까? 일단은 소비 목적이 아닌 반출.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보시면은 다른 재료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박람회에 출품하려고, 그 다음에 전시하기 위하여, 아니면은 그냥 이게 나가는 게 판매장 제조원 자체가 이동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 안에 있던 자동차로 이동이 되는 경우, 그런 경우라는 거죠. 아니, 그렇다고 하면은 이 1번부터 4번까지는 맞기는 한데, 이 수출하는 것은요, 물론 수출이 여기에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수출을 위한 재화라는 거지 직접 그거 가지고 수출할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수출 및 군납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34번째. 과세 대상과 세율 옳은 것. 첫 번째 왜 틀렸어요? 대중형에서 틀렸다. 과세가 되기는 하지만은 대중형은 아직은 과세하고 있지는 않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외국인 전용 카지노로서 외국인이 입장하는 경우 과세 장소에서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맞긴 하죠. 예.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뭐 그런 거, 예. 저기 어디 있죠? 뭐 강원도에 있나? 예.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탄력세율, 기본세율, 잠정세율. 근데 이거 잠탄기 순서잖아요. 동시에 있을 때는 잠정세율, 동시에 있을 때 탄력세율, 잠탄기 순서대로 우선 적용된다. 근데 탄력이 지금 중간에 있는데 잠을 우선에 적용한다. 그래서 틀린 거죠. 그 다음에 발전산업용 유연탄은 무조건 면세 대상에 해당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예외사항이 항상 있잖아요. 그 산업용으로 사용하는 거, 집단 산업용으로. 그건 또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다섯 번째, 고급 시계. 이거는 기준 가격의 20%를 적용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죠. 이 고급 시계가 기준 가격인가요? 과세 가격인 거죠. 과세 가격이란 무엇입니까? 진짜 우리가 시계가 500만 원이라고 하면은 거기다 내립다 20%를 개소세를 부과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그 시계 내지는 뭐 보석, 뭐 여러 가지 뭐 비품이라 하기에는 좀 고가죠. 그 판매가액이 있을 거예요. 거기다가 기준 가액을 빼죠. 기준 가격을 초과해? 그러면 초과하는 가격에 대해서 개소세를 부과하겠어. 그런 입장인 거죠. 그 다음에 35번. 이거는 지금 무조건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 거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여러분들 이거 다 뭐예요? 무조건하고 조건부하고 이렇게 섞여 있거든요. 무조건은 지금 니은밖에는 없어요. 외국에 항행 중인 그런 군함 또는 제 외교관으로부터 송부되는 군용품, 공용품. 이거 이 두 가지는 조건부인 거죠. 왜냐면은 실제로 이 학술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건지 이렇게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사용이 되는 건데 충분히 나중에 어떻게 사용됐는지 여부를 우리가 관리 감독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보석을 진짜 보석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거 지금 실험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거. 그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다이아몬드 아니에요? 다이아몬드가 이게 지금 그냥 자연에서 얻어지는 거라 이걸 뭐죠? 랩 다이아몬드라고 표현하나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든대요. 근데 인위적으로 만들면은 당연히 이게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안 난대요. 안 난대요. 그래가지고 다이아몬드 가격이 예전에 비해서 내려갔다고는 하는데 당연히 이거 가지고 이거 시험 연구용으로 사용하겠죠. 그렇다고 하면은 진짜 그 보석을 진짜 보석 반지 만들면은 더 가액이 크잖아요. 그걸로 돈 더 많이 벌 수 있지 않을까요?
저 같으면 그런 생각 할 텐데. 그렇다고 하면은 내가 보석을 구입했을 때 지금 실험연구용 사용한다고 이렇게 신고를 하기는 했지만은 딴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진짜 시험연구용으로 사용하는지 나중에 관리 감독하겠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기억 디귿이 조건부. 근데 니은은 무조건이기 때문에 2번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36번. 이거 뭐예요? 감사 테이프까지 보관해야 된다는 거? 다른 것까지 이거 요하지 않거든요. 그냥 다른 거는 그냥 기장하고 장부 잘 작성해서 보관하고 있어. 딱 그 정도 수준에 불과한데 여기서 나오는 과세 유흥 장소. 그래요. 좀 더 타이트하게 관리를 해요. 그래서 4번. 그 다음에 37번. 지금 이 36번까지가 개별 서비스의 내용이었고 37번, 7, 8, 9, 10 네 문제가 주세로 나오고 있는 거죠. 일단은 지금 37번 내용을 보시면 옳은 거라고 돼 있네요. 이거 5번부터 딱 보려고 했더니만 이것도 틀렸거든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예요? 뭐에서 틀렸어요? 수입하는 거는 관세, 과세 가격뿐만 아니라 관세까지 넣어야지만 마무리가 된다고요. 그래서 틀린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류를 납품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술은 우리가 납품을 할 때 이렇게 대용량으로 이렇게 납품을 하잖아요. 근데 그 거래처가 여기서 보시다시피 국군부대인 거예요. 아니면은 이와 같이 공신력이 있는 그런 판매 기관인 거예요. 공공기관에 납품을 하나 봐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군인이고 국군 부대고 또 공공기관이고 얼마나 여기에 지금 공정성이 있겠어요. 그렇다고 치자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계약 금액을 우리가 통상 가격으로 한다. 이걸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2번이 정답인 거고 이거 뭐예요? 약주, 과실주, 청주 3개 나왔죠. 30%. 그 다음에 네 번째 95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정에 대한 세율은 55,000원이에요. 57,000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주정탁주 맥주가 지금 원래 우리가 금액에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수량인 거고. 근데 왜 주류에 대해서는 가격에 세율을 붙인다? 아닌 거죠. 수량. 그래서 지금 5번도 틀린 거고. 그 다음에 38번. 주류가 반출되는 것으로 보아 다음의 경우 이게 사유가 발생한 날에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여러분들 원래 우리가 어떤 신고를 할 때는 과세 기간을 조금 이렇게 한 3개월치, 뭐 6개월치 이렇게 합산해 가지고 신고하지 않나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그 사유가 예를 들어서 5월 달에 발생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거 6월 달에 바로 접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5월 달에 발생하면은 6월 말일까지. 그러면은 왜 이렇게 급박하게 신고를 하느냐? 다 이유가 있어서겠죠. 일단은 그 디귿을 보시면은 공매, 경매, 파산 절차에 따라서 환가된 경우 바로바로 이거 팔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수금해야죠. 그 다음에 뭐 제조장에서 마신 경우 뭐 제조 의제이기는 한데 이거는 약간 다르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기역 니은은 거의 세트예요. 제조 의제니까. 그래가지고 적어도 여러분들이 답을 체크하실 때는 이 아싸리 디귿 이거 그 다음에 기역 니은으로 돼 있는 4번으로 찍으셔야 돼요. 솔직히. 예. 다른 건 뭐 볼 것도 없어요. 다음에 39번. 주류의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이라고 돼 있죠. 면세 대상? 이게 뭐죠? 주류를 이거 감면해 주겠다는 거죠. 일단 첫 번째 보시면은 주한 외국 공간.
지금 딱 보시면은 주한 외교 공간.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소비하는 거는 다 이거 부가가치세든 개별 소비세든 주세든 다 빼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니은을 보시면은 검사 목적으로 수거하는 거. 판매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검사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품질 불량 등의 사유로 제주장 중 어느 한 곳으로 이렇게 들어온 것. 나갔어요. 팔렸어요. 근데 거기서 빠꾸를 먹어가지고 다시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주류도 이게 여러분들 카스나 뭐 하이트 요즘 파나? 하여튼 그런 국내에서만 유통되는 그런 국내 술뿐만 아니라 술은 여러분들 고급 술 요즘 유행이잖아요. 저만 그래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거를 수입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수입하는 주류도 주세를 부과를 해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이렇게 판매하기 위해서 들어온 거예요? 아니죠. 일단은 나갔는데 반품돼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부과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에 대한 답은 기역, 니은, 디귿이 있는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9번. 40번. 여러분들 이거는 진짜 모르면 안 되죠. 1도, 15도, 6도 미만. 그러면은 1번이 정답이 되겠죠. 거의 그 주세법을 시작하는 첫 번째 챕터에서 있나요? 그 각각의 내용들에 대한 정의를 배우는 시간인 거잖아요. 그리고 주류는 도수라고 하는 게 그래도 의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뭐 개소세도 마찬가지긴 한데 주스에서도 숫자 나오면 다 외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거. 그래서 지금 40번의 답 1번으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일단은 여기에서는 조금 지난 기출과는 다르게 생소한 문장들이 좀 있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게 여기 기출의 난이도에 영향을 끼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충분히 기본 내지는 객관식을 통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풀이가 되셨다고 하면은 충분히 고득점이 가능한 수준의 기출이었어요.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 저희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